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여성분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제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건지 친절한 건지 모르겠어라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가 확 켜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할 이야기구나 싶었죠.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 특히 관심 있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행동 패턴에 대해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남자가 정말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때만 보이는 확실한 신호들, 특히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같은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여자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이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연애를 잘하는 남자든 못하는 남자든 이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첫 번째로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만 하는 행동은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관계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자신의 관심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말에 뭐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남자친구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반면에 아직 계획 없어요. 또는 친구들 만날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재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그 여직원이 별 계획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고, 재민이는 그때 용기를 내서 그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결국 그 두 사람은 지금 연애 중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상태를 파악해요. 또 다른 예로는 퇴근 후에 보통 뭐 해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일상 패턴과 함께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죠. 만약 보통 남자친구랑 저녁 먹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남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던질 때의 뉘앙스예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눈빛과 말투에서 차이가 나요. 특히 대답을 들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세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미소를 짓는다거나 후속 질문을 이어간다면 확실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마음에 들었던 여학생에게 방학 때 뭐 할 거야?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녀가 아르바이트 할 거야 라고 대답했을 때 저는 바로 어디서? 혹시 시간 맞으면 가끔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말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남자들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만 하는 질문은 이상형에 관한 것이에요.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면 단순한 일상 대화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일상 대화를 넘어서서 조금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은 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여성이 왜요? 라고 되물으면 그 남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한다면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나 해서요 라고 하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일 수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남자가 여성의 이상형을 들은 후에 자신을 그 이상형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예를 들어 여성이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했다면 갑자기 그 남자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운동 관련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죠. 제 동생의 경험담인데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상형을 물어봤더니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좋다고 대답했대요. 그 후로 동생이 갑자기 요리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더니 직접 만든 쿠키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줬다고 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상대방의 이상형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상형에 관한 대화를 할 때 남자들은 자신에 대한 힌트도 얻고 싶어 해요.
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라는 질문 뒤에는 혹시 나 같은 스타일도 괜찮을까? 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만약 여성이 그 남자와 비슷한 특징을 언급하면 남자는 그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상형 질문 외에도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에요. 이전에 어떤 연애를 했었어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과 취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의 유형에 맞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성에게 이전 연애 경험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녀가 이전 남자친구는 너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시간을 많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 시간 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대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만 하는 행동은 1대1 만남을 유도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모임에서는 자신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 계획 있으세요? 또는 주말에 새로 개봉한 영화 보러 갈래요? 와 같은 제안은 사실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결과 지향적이라 자신이 관심 없는 여성과 일부러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정말 귀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런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회사 동료를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엔 회식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길이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했다고 해요.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1대1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지금은 커플이 됐어요. 1대1 만남을 제안할 때 남자들은 보통 거절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 없는 제안을 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또는 점심 같이 먹을래요? 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반응을 살핀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사용해요. 이런 제안에 여성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로맨틱한 만남, 예를 들면 저녁 식사나 영화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만남을 제안할 때 그 남자의 말투와 몸짓이에요. 관심이 있는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는 보통 조금 더 긴장하거나 평소보다 말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또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긴장 신호를 보일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대학 때 좋아했던 여학생에게 처음으로 영화 보자고 했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더듬더듬 나왔어요. 보통 때는 말을 잘하는 편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긴장됐죠.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성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행동들이 더 있어요.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SNS를 자주 확인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온라인 활동도 관심의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남자가 여성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게시물에 빠르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긴다면, 특히 오래된 게시물까지 찾아보면서 반응한다면 그건 확실한 관심 신호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고 상대방의 일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좋아하는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너무 자주 들어가서 실수로 3년 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너무 당황했다고 해요. 이렇게 SNS 스토킹은 현대판 관심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SNS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도 관심의 표현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후에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사소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했던 대화에서 언급했던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기억하고 있다거나 중요한 일정을 챙겨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분이 우연히 딸기 알러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몇 달 후 단체 모임에서 디저트로 딸기 케이크가 나왔을 때 제가 혹시 딸기 알러지 있으니까 다른 거 시킬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에 감동했다고 해요. 이런 작은 기억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정말 진지하게 여성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여성의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성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거나 그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진지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제 동생이 현재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그녀의 친구들과의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그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고 각자의 취향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대요. 그 모습을 본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감동했다고 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 쓰는 모습은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일곱 번째로는 자신의 미래 계획이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 꿈, 가치관 등을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런 깊은 주제는 보통 가까운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 맞는지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지 탐색하는 거죠. 제가 현재 여자친구와 처음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직업 목표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는 정말 오래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신뢰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덟 번째로는 작은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 간식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선물로 주거나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 중에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서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라는 말과 함께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작은 선물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여자가 평소에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길거리에서 고양이 모양 키링을 발견했을 때 바로 구매해서 다음날 어제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나서 샀어라고 건넸대요. 그 작은 선물이 결국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한 호감 신호예요. 아홉 번째로는 상대방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추려는 노력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액션 영화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로맨틱 코미디를 보자고 제안한다거나 평소에는 가지 않던 유형의 레스토랑에 가보자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취향을 조정하는 것이니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여학생이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뮤지컬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뮤지컬 티켓을 예매했고 심지어 공연에 대해 미리 공부까지 했어요. 공연 후 대화할 때 그녀는 제가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놀라워했죠. 이렇게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려는 노력은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열 번째로는 신체적 접촉의 시도예요. 물론 이건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해요.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접촉, 예를 들면 대화 중에 살짝 어깨를 터치한다거나 길을 걸을 때 등을 가볍게 짚어주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에요. 제 사촌 형이 현재 와이프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대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같이 먹다가 우연히 손이 닿았을 때 그 손을 잠시 잡아보는 정도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다고 해요. 이런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접촉들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11번째로는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 약간의 불편함이나 질투의 감정을 보인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물론 과도한 질투나 소유욕은 건강하지 않지만 적당한 수준의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 단체 모임에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자주 쳐다본다거나
대화에 끼어들려고 시도한다거나 나중에 아까 그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행동은 질투심의 표현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여자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다른 부서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여기 술 더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끼어들었대요. 나중에 그 여자가 너 혹시 질투했어? 라고 물었을 때 친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인정했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호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12번째로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의견과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면, 특히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그녀의 편에 서준다면 그건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자신이 관심 없는 사람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단체 토론에서 여성의 의견이 소수일 때 그 의견을 지지해 준다거나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 내 선택을 응원해라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제가 대학교 조별 과제를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나머지 조원들과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조원들의 의견이 더 타당했지만 그녀의 의견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그녀가 그때 내 의견 지지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13번째로는 상대방의 성공과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작은 성취까지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면, 심지어 자신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에 더 기뻐하고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성이 승진했다거나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또는 작은 취미 활동에서 성취를 이뤘을 때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축하 메시지나 선물을 준비한다면 그건 단순한 동료나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여자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꽃다발과 축하 카드를 준비해서 깜짝 방문했대요. 그 정성과 배려에 감동한 그녀는 결국 그 친구의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은 특별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14번째로는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거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저는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업이 끝나자마자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과일, 따뜻한 음료를 사서 그녀의 집 앞까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녀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상대방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은 분명한 호감 신호예요. 15번째로는 상대방의 일정이나 약속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중요한 일정, 예를 들어 시험이나 면접,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전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당일에 오늘 면접 잘 됐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제 동생은 좋아하는 여자의 중요한 발표 날짜를 캘린더에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발표 전날 내일 발표 잘 될 거야, 응원할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대요. 발표가 끝난 후에도 어땠어? 잘 됐어? 라고 물어봤고 그 세심함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일정을 챙기고 신경 써주는 것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16번째로는 상대방과의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확실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 달에 개봉하는 영화 같이 보러 갈래? 라거나 더 나아가 언젠가 같이 여행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와 같은 말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는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에게 내년 봄에 벚꽃 축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겨울이었는데 몇 달 후의 일을 함께 계획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미였죠. 이렇게 상대방과의 미래를 그려보는 행동은 분명한 호감 신호예요. 17번째로는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 함께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건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여자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전혀 모르는 분야였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작곡가들과 곡들에 대해 알아보고 심지어 클래식 공연 티켓까지 예매했대요. 그녀는 그의 노력에 감동했고 결국 그들은 연인이 됐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노력은 특별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18번째로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자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성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거나 일정을 조정한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바쁜 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주말 야근을 미루고 약속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날 밤 결국 회사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그녀와 보낸 시간이 더 소중했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19번째로는 상대방의 외모나 스타일 변화를 알아차리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작은 외모 변화,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거나 새 옷을 입었다거나 메이크업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칭찬한다면 그건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선배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여자의 머리가 1cm만 잘렸어도 바로 알아차렸대요. 오늘 머리 잘랐네. 더 예뻐 보여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몰라줬는데라며 감동했다고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20번째로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 질문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성의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과 관계를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건 상대방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의미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신호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의 가족 구성원들 이름을 모두 외우고 그녀가 언급했던 동생의 입학시험 날짜까지 기억했던 적이 있어요. 내 동생 이번 주 시험이지?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까지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첫째, 간접적으로 남자친구 유무를 확인하는 것, 둘째, 이상형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셋째, 1대1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 3가지 행동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물론 모든 남자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패턴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주말 계획을 물어본다면, 이상형에 대해 질문한다면, 또는 어떻게든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신호예요. 연애는 결국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작은 신호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관심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연애는 한층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